안녕하세요. 네, 오늘 1주차 코치 아카데미 코칭의 본질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작을 할 거고요. 우리 이제 코치님들은 경력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어요. 그죠? 보통 축구 클럽에서 이제 축구 강사가 하는 일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뭐 이런 식으로 답변들을 하세요. 이런 거 다 합치는 거 아닐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솔레아스는요, 요 한 단어로 이 앞에 모든 걸 대변합니다. 이 코칭 안에 정말 많은 게 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교육 시작을 이제 하는 첫 페이지니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따 끝날 때쯤에는 할 거예요. 자, 코칭이란 뭐냐?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가르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가르치는 건 티칭이라는 단어입니다. 티칭이 뭐냐? 제가 다음 페이지에도 얘기하겠지만 뭐 사실이 아닌 걸 가르치는 거는 티칭이 아니에요. 팩트. 지구는 둥글다. 뭐 이 정도의 팩트. 그죠? 물고기는 물에 산다. 그죠? 그런 걸 가르치는 거고 우리 축구에 팩트들 많죠. 뭐 예를 들면 패스는 인사이드로 하는 게 제일 더 정확하다. 이런 건 팩트잖아요. 그죠? 그 양발을 자제로 활용하는 게 더 좋다. 그리고 밸런스. 중심이 낮아질수록 밸런스가 좋다. 뭐 이런 거는 팩트죠. 네,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고. 그리고 트레이닝. 말 그대로 훈련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멘토링. 조언하는 거고. 카운셀링. 상담한다. 이 네 가지 중에 보통 현장에서 코치님들이 구장 안에서 일어나는 건 이거죠. 그죠? 구장 밖에서 일어나는 게 이거예요. 그죠? 이 딱 두 가지 영역을 구분을 해놓고 시작을 하되 모든 것이 코치님들의 업무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그게 우리의 직업관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티칭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 프로그램북을 보시면 프로그램북이 검정 색깔 브러쉬예요. 검정색 브러쉬. 네, 저거 맞아요? 맨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는 솔레아스 풋볼은 뭐 하는 곳입니까? 라고 누가 물으면 뭐 고객한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를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뭘 가르쳐요? 스페인을 가르쳐요? 외국어에서 나왔어요? 축구를 가르치는 거죠. 어떻게? 스페인식으로 가르치는데 자, 오늘 스페인식 축구에 대한 부분은 파트 2에서 다룰 거고요. 워낙 내용이 많아요. 그거는. 그래서 파트 1에서는 이 본질적인 코칭에 대한 개념을 알려주고자 가르치는 대상과 그리고 잘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갈 거예요. 당연히 못 가르치고 싶은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을 우리도 시작을 한 거고 교육을 받는 코치님들의 오늘 이번 기수는 눈빛이 되게 똘말똘말 좋네요, 다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기분 좋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잘 가르친다라는 거는 이 두 가지가 준비물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티칭 스킬. 가르치는 기술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가르치는 대상을 모르면 기술이 향상될 수가 없어요. 제가 실예로 저희 아버지가 제가 애가 이제 3학년이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애한테 잠깐 이제 집에 우리 와서 애를 봐주는데 애가 수학 문제를 풀고 있어요. 3학년짜리 초등학교 뭐 분수 이런 거 하겠죠. 근데 갑자기 무슨 아버지 공대 출신이거든요. 그 연구원 출신인데 미분적분 원리를 갑자기 생각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옆에서 듣다가 꼈어요.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있냐. 얘는 지금 한글도 모르는 애한테 한문 가르치는 거다 이거는. 축구도 똑같아요. 5살짜리부터 요즘 축구를 시작하는데 걔네한테 엘리트 선수 출신 분들이 지금 3분 계세요 여기. 그죠? 엘리트적인 내 관점으로 야 이걸 못해? 이게 안 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당연히 티칭 스킬이 없는 사람이겠죠. 그죠? 저희 아버지는 최악의 티칭 스킬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두 번째, 교육 DNA. 교육 DNA가 뭐냐? DNA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뭐 바르셀로나 DNA 들어봤죠? 이 교육 DNA가 뭐냐면 가르치는 것, 우리 축구를 가르치기 위한 구체적인 주제 방향성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일식이에요. 그죠? 일식 좋아하죠? 다 좋아하죠? 회전 초밥집하고 오마카세하고 같아요?
같은 일식이에요, 장르는. 그죠? 돈가스 일식집 이런 퓨전 돼 있는 거랑 회전초밥집이랑 가락시장 횟집에서도 일식집이라고 붙여놓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랑 오마카세가 같아요? 다르죠? 뭐 때문에 달라요? 추구하는 컨셉, 방향성, 주제가 다르죠. 타겟 고객도 다르고. 그죠? 솔레아스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면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낄 때 브랜드예요. 그죠? 브랜드가 되려면 이거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 DNA를 구축하는데 우리가 되게 오랜 시간을 공을 들였어요. 제가 막 스페인식 축구 교육 우리가 뭐 카피라이트도 있지만 저는 선수 출신이 아니에요. 아닌데 제가 막 유튜브에 나와서 막 이렇게 시범을 보이면서 막 커리큘럼을 이렇게 짰습니다. 신뢰도가 생겨요? 일반적으로 솔직히 말해요. 안 생겨요. 그죠? 근데 지오반니 킴 디렉터가 FC 바르셀로나 라이센스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론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를 보여줬죠.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신뢰도가 생긴 거죠. 그죠? 다행인 거예요. 제가 영상에 나와서 뭐 스페인식 축구 교육은 막 이런 겁니다. 막 하면서 막뭐 보여주고 막 그랬으면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예. 이렇게 만나는 게 우리는 더 좋은 거 아닐까 싶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축구를 가르치는 거고 어린이와 여성을 가르치는 곳이고 스페인식 축구를 가르치겠지만 잘 가르치는 기술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티칭 스킬이라는 단어와 교육 DNA라는 단어에 집중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다시 복습해 보면 티칭은 뭐라고 돼 있어요? 뭘 알려주는 행위라고요? 팩트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요 문장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대상, 가르치는 것에 대해 당신 알고 있는가? 축구 선수는요, 축구만 잘하면 돼요. 맞아요? 축구 강사는요, 축구만 잘하면 됩니까? 가르치는 걸 잘해야죠. 그죠? 티칭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일이 다른 일이죠. 그죠? 요리사가 요리만 잘하면 되죠. 그죠? 근데 점장은요, 서빙하고, 매니지먼트하고, 그런 이미지도 잘해야 되겠죠. 영역이 같아요? 다른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요거는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솔레아스 크루 교육이 필요한 이유예요. 제 아무리 유명한 선수였었더라도 황희찬 선수도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저희 교육하는 거 보더니 전 못해요. 지금 그 사람은 선수잖아요. 대한민국 국가대표잖아요. 못 가르쳐요. 애들 못 가르쳐요. 코치님들 하는 거 봤더니 진짜 리스펙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진짜 못한다고. 객관적인 사람인 거죠. 되게 냉철해요. 황희찬 선수. 자, 그러면 오케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축구가 아니라 가르치는 대상이라는 건 여러분들 알겠죠? 가르치는 대상을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솔레아스는 마이클럽이라고 하는 이 ERP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죠. 그죠? 거기에 오늘 날짜로 현재 재원생이 4,800명이에요. 4,800명을 대상으로 통계를 딱 내봤더니 거의 유사합니다. 가르치는 대상은 축구를 잘 모르는, 축구를 처음 배우는 애들이 77%. 그리고 축구를 잘하고 싶은 애들이랑 선수가 되고 싶은 애들이 합해서 23%. 그럼 누가 제일 많은 거예요, 지금? 1단계 애들이 제일 많은 거죠. 대한민국의 축구교실에 다니는 애들이 77%가 이렇다고 일반화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얘네들의 니즈는 뭘까요? 쉽고 재밌게 배우고 싶어요. 자, 프로그램북 한번 보시면 여기 요 피라미드 한번 보세요. 요 피라미드를 보시면 어때요? 애들이 처음 배우는 애들이 1단계 애들은 뭘 갖고 있어요? 호기심으로 축구를 배우러 온 애들한테 야, 팬텀 못하냐? 아, 양발 쓰라고. 너는 코어가 안 좋네. 라고 시작하면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죠? 방금 제가 한 말들은 어디에 해당되는 애들이에요? 4단계 이상 애들한테 적용되어야 할 워딩들이죠. 그죠? 자, 그러면 오케이. 1단계 애들은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싶다라는 게 니즈라는 거 기억하고 가시고요. 2단계, 3단계 축구 잘하고 싶고 선수가 되고 싶은 애들은 뭐라고요? 전문적, 체계적으로 경쟁심 있게 배우고 싶다. 대한민국은요, 지금 이거를 클럽 축구와 엘리트 축구라고 분류하지만 아니에요. 클럽 축구 안에도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죠? 엘리트만 이렇게 배우는 거 아니에요. 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단계를 세분화해 놓은 거고요. 이 아이들을 성장시켜서 결국에 축구 클럽의 본질이 뭐예요? 좋은 선수 만드는 거 맞아요. 좋은 선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밑작업을 다 해놓은 거예요. 프랜차이즈도 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축구 교실을 하나 운영한다고 해볼게요. 그죠? 거기 다니는 애들이 많으면 3,400명 될 거예요. 근데 우리 몇 명 있다고요, 지금? 4,800명 있다고 그랬죠. 현재 재원생만. 휴원생 합치면 10,000명이 넘어요. 이 DB가. 거기에서 잘하는 애들 뽑아서 뭐 선수로 양성할 수 있는 확률이 10%라고 해볼게요. 그럼 몇 명 나와요, 벌써? 1,000명이 나오죠. 근데 300명 있는 클럽에서는요, 30명 나오죠. 거기서 또 한 단계 올라가서 엘리트가 될 만한 애들이라고 해볼게요. 거기서 8%예요, 보통 비율이. 그럼 어때요, 방금? 우리 비율대로 봤을 때 400명에서 300명이었나요? 400명 아니었어요? 400명에서 8% 하면 32명의 엘리트 선수가 나오죠, 우리는. 근데 30명 중에 8.9% 해봐요. 2명 나와요. 그죠? 2명이 팀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전국에 여러 지점을 만들어 놨죠. 여기서 단계별로 거점형 엘리트 클럽 만들고 마지막에 최종적인 유스팀을 만드는 게 솔레아스의 로드맵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안에서 요 애들부터 여기까지 가야 되고, 얘네가 진짜 많아요. 근데 얘네를 이렇게 만드는 거, 이런 애들을 이렇게 만드는 게 우리 코치님들의 첫 번째 임무예요. 아시겠죠? 그러려면 첫 번째 애들이 오래 다니려면 요거 스킬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티칭 스킬을 저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하는 기술. 자, 이렇게까지만 하면 고구마잖아요. 그죠? 요 기술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장착해야 하는 세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코칭 큐. 코칭 큐가 뭔지 혹시 뭐 교육 조금 받아보신 분 보셨나요? 뭐예요? 하영 코치님? 그럼 뭐죠? 그런 것도 코칭 큐고, 또 그렇지, 그런 것도 코칭 큐고. 제가 코 만지면 다 눈 감아요. 이것도 코칭 큐예요. 뭐죠? 무언의 혹은 유언의 약속이죠. 이 약속을 내가 아이들하고 어린애들일수록 해놓고 시작을 하면 뭘 시킬 수 있어요? 집중을 시킬 수 있죠. 왜 집중이 키워드냐? 5세, 뭐 4세도 있어요, 요즘에. 축구교육 수요가 4세부터 시작돼요. 10년 전에 제가 14년 전에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4, 5세는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저도 그때는 무슨 갓난애기를 데리고 축구 수업을 해,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시장이 변하네. 수요가 있는 곳엔 공급이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그죠? 그런데 4, 5세부터 수요가 있네. 이유가 뭐였냐? 축구의 대중화예요. 축구 교육이 점점 더 어릴 때부터 빨리 알려주고 싶은 그런 문화가 생긴 거예요. 우리 행복한 거예요. 공급자 입장에서 수요가 많아졌잖아요. 출산율은 적어졌는데. 그죠? 그러면 하향 산업이에요? 상향 산업이에요? 상향 산업이 블루오션이에요, 지금. 지금부터 저는 20년 봐요. 20년 후에 몇 살이에요? 그때 은퇴해도 돼요. 왜 뭐 코치라고 했어요, 그때. 나도 그때 되면 호흡기 끼고 있을 수도 있어요. 20년 너무 좀 잔인했나? 네. 20년 뒤에 몇 살이에요? 그렇죠. 그때 되면은 뭐 현장에서는 은퇴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뭐 매장 갖고 매니지먼트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진짜 다른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 20년 동안에는 어떻다고요? 상향되는 산업인데 되게 행복한 거예요. 지금 우리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어쨌든 4, 5세부터를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얘네들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처럼 집중을 전에 처음부터 합니까? 안 해요. 애견 훈련사들이 이거 뭐 맨날 뭐 들고 있어요? 왜 그래요? 집중 유도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코치님들은 얘네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무기, 이게 간식이에요. 아시겠어요? 집중을 유도하는 능력을 먼저 갖기 위해서는 본사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봤던 코칭 큐들도 있겠지만, 방금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나만의 코칭 큐를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코치님들마다 그런 거 만들어내는 거
재밌지 않을까요? 나만의 뭔가 애들하고 약속인데. 천사의 방 솔레아스 거 아니에요. 이희성 디렉터 거예요. 저는 싫어요 저거. 좀 역겨워요 저거 천사의 방. 근데 애들이 좋아해. 그럼 된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코칭 포인트. 자, 우리 코칭 포인트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우리 황혜수 코치님은 경력이 되게 길잖아요. 본인만의 뭐 코칭 포인트 이런 거 많이 정리가 돼 있죠. 근데 이렇게 개념으로 적어놓은 적은 없죠. 그죠? 코칭 포인트는 어떤 기술 혹은 어떤 동작, 그죠? 어떤 내가 알려주고 싶은 개념이 있을 때 그거의 핵심, 뭐 이런 걸 찝어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네 가지만 알면 돼요. 코칭 포인트는 1번, 잘못된 자세, 습관을 캐치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기술을 적용하는 타이밍. 제가 어제도 경기 뛰고, 저 몸은 이래도 K7 뛰어요. 근데 이제 어제도 경기 뛰는데 팬텀으로 제가 탈압박을 했거든요. 팬텀, 왜 웃어 또? 잘한다며, 언제는. 네. 그렇게 못하진 않아요. 네. 아, 좀 황당하네. 그 팬텀을 하는데 이론적으로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근데 상대팀이 몸을 보고 좀 만만하게 본 건지 압박이 들어오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하는 거를 페이크라고 생각을 못 한 것 같아요. 페이크를 주고 팬텀으로 나갔거든요. 순간 두 명을 탁탁 제껴놨는데 기술 좋은 타이밍 팬텀에 제 입장에서 애들을 알려줄 때 팬텀 타이밍은 핀타, 상체를 이용해서 중심을 흐트러뜨린 뒤에 나가면 더 먹혀. 이거 코칭 포인트 아니에요? 맞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나보다 축구 훨씬 잘할 거예요. 그래도 이 기술 적용 타이밍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팁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어떤 애들한테 2, 3단계 애들한테는 필수다. 아시겠죠? 괜찮아요? 코칭 포인트 때문에 흥분하는 거 아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실전 활용할 때 꿀팁, 이 비슷한 개념 같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기술 적용 타이밍하고 요거는 좀 다른 게 공이 와요. 컨트롤하는데 내가 몸을 닫고 받아. 그거와 열어놓고 이쪽 양쪽 보고 있으면 상황이 다 보이잖아요. 그죠? 다 아는 거지만 복습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실전 활용 꿀팁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플레잉 DNA와의 결합.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축구도 교육입니다. 책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디렉터 수업을 참관을 하시고 솔레아스 DNA에 대해서 주입식으로 계속 아마 듣게 될 건데 그 첫 번째 핵심 개념이 플레잉 DNA라는 거거든요. 자, 이제 축구도 교육입니다. 책을 한번 보시면 플레잉 DNA 맨 밑에 우리는 뭐라고 돼 있죠? 첫 번째 시야, 두 번째 자극 버티기, 세 번째 공과의 거리 유지, 네 번째 팀과의 간격 유지. 이 네 가지가요. 솔레아스는 솔레아스 다니면 이거 잘해줘. 요거예요. 솔레아스 풋볼 다니면 이거 늘어. 라고 소비자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명확하게 주제를 정해놨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네 가지 잘하면 축구 잘해요. 그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네 가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개념을 정리해놨다고 이제 우리는 요것만 잘하게끔 하겠다고 할 건데 결과적으로 아웃풋은 뭐예요? 요거 잘하는 애들 축구도 잘할까요? 못할까요? 다 잘해요. 그리고 이게 현대 축구예요. 그죠? 글로벌 축구 트렌드고. 왜?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지오바니가 만든 거라서 신빙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훈련을 할 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인아웃 드리블을 하고 있어요. 뭐, 핀타, 갔다 이거 하고 있는데, 땅 보고 하고 있다. 이거 1번이랑 어긋나죠. 그죠? 그럼 이거 할 때도 여러분들 뭐 해줘야 돼요? 고개를 들 수 있게, 고개 들어!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어떤 자극을 주죠? 뭘 줬어요, 우리가? 손가락으로 한다든지, 숫자로 한다든지, 움직이는 사물을 던져서 피한다든지. 그죠? 그런 자극들을 결합시키는 게 우리의 코칭 포인트예요. 이해되셨어요? 기본적으로 솔레아스 수업은 밖에서 볼 때도 보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신기하네. 근데 우리는 원리를 알고 나면 심플하죠. 별거 아니에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아이들이 땅을 안 보고 상황 판단을 하기 위해 시야를 확보한 노력을 합니다. 그죠? 코치님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면 고객 입장에서는 어때요? 신뢰가 가겠죠. 왜?
어차피 고객들은 몰라요. 그죠? 모르는데 그냥 봐요. 이게 아니라 이해하기 쉽게 우리 설명해 줬잖아요. 고객들한테도. 그죠? 기본적으로 요 네 가지. 첫 번째 코칭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정리하기 위해서는 1번 잘못된 자세.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잘못된 자세 어떻게 나올까? 특히 여성들, 생활체형 여성들, 그쵸? 잘못된 자세 굉장히 많죠. 왜? 여자들이 왜 잘못된 자세 많은지 알아요? 이 책에도 나오긴 하지만 신체 구조. 신체 구조가 부상을 당하기 쉬운 습관이 들여져 있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자의 몸이. 그죠? 그 마지막에는 이 기본적으로 일자로 서 있을 때도 이 자세가 여자들한테는 원래 일반적인 자세는 아닌 거예요. 발 모양이 약간 돌아간다. 이런 상태로 이제 움직이면서 가속, 감속, 방향 전환을 하는데 관절이 여러 번 비틀려 있는 거예요. 좀 트위스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커팅을 한다? 당연히 십자인대 무릎이 많이 다치죠. 그래서 골리앗, 특히 여성 수업을 할 때에는 이 자세부터 잡아주는 게 우리 DNA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코칭 큐 리뷰할게요. 코칭 큐는 뭘 유도한 능력이라고요? 집중을 유도한 능력이고 코칭 포인트를 내가 잘 집어내려면 이 네 가지는 알아야 된다. 그 첫 번째가 잘못된 자세, 습관 캐치해 줄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 이 기술을 적용하는 타이밍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움직임에 실전 활용할 때 이런 꿀팁들 같은 거를 선생님이, 코치님이 시범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이해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어떤 세션을 짜더라도 뭐랑 결합시킬 수 있어야 된다? 플레잉 DNA와 결합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거 4개 잘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디렉터가 됩니다. 정말로. 강사들의 강사. 자, 세 번째.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까 이것 때문에 6살, 7살짜리를 만나는데 자, 콘, 레더, 마커 딱딱 세워놔요. 세워놓고 자, 스텝 준비 출발 이렇게 하면 다 잘 따라온 애들이 있어요. 있는데 처음 만난 4, 5세부터 6, 7세 이런 애들 입장에서 처음부터 코치님한테 집중하기는 어려워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수업을 준비하다가 애들 집중을 못해요. 아, 쟤 뭐야? 얘네 잘못이에요? 내가 못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못 가르치는 건데 못 가르치는 상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걔네들을 집중시키기 위한 무기가 하나 또 필요하겠죠. 그 세 번째가 뭘까요? 바로 스토리텔링인데 봤나요? 수업하는 거? 스토리텔링 수업하는 걸 보시면 별거 없어요. 이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훈련 도구라든지 공 같은 거를 그리고 어떤 움직임들 같은 경우를 그냥 관점을 바꾸어 말하면 돼요. 콘이 아니라 마커가 아니라 아이스크림이고 지뢰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 상상의 나래라는 거는 사람은 누구나 갖고 있어요. 어린 시절에 있었기 때문에. 그죠? 안 쪽팔린 거예요. 자, 제가 유아체육이랑 비교해 드릴게요. 유아체육은 목적이 뭐예요? 그냥 신체 활동이에요. 대근육, 소근육 발달이에요. 우리의 유아 축구부터의 목적은 뭐예요? 있잖아요. 플레잉 DNA가 주제잖아요. 플레잉 DNA가 있기 때문에 유아체육과 솔레아스 풋볼의 유아축구는 다르다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이거 나중에 시험에 나오는 주요 기출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유아체육과 우리 유아축구 수업의 차이점은 뭘까요? 플레잉 DNA가 있기 때문입니다. 끝. 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이제 티칭에서는 사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도 크게 제가 뭐 강조하고 싶은 건 없어요. 네, 중요한 거 다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 트레이닝 파트로 넘어갈 건데요. 자, 우리 솔레아스 지오바니 킴이 한국인이 아니에요. 이런 교육 지난번에 필드 교육 받았나요? 한번? 받으셨을 때 외국인인데 못 알아먹겠어요? 이해되죠? 왜 그럴까요? 스포츠죠. 축구 스포츠죠. 화학, 물리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죠. 완벽한 이론이 아니라 몸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 소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닝은요. 훈련하다지만 말로 일을 시킨다가 아니라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신 분들 중에 교육기간 다 끝나도 드랍시키는 경우 있어요. 저희가. 왜? 이걸 못하니까.
아, 막말로 론도 해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러고 하는데 아무리 이론이 좋아도, 그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코치로 채용을 해서 애들을 가르치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뭐 플레잉 DNA 시야 확보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러고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걸 해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트레이닝에서 핵심은 뭐냐면요.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코치님들은요, 실력이 없는 게 밖에서도 보여요.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고, 최대한 내가 준비한 거를 시각화해서 잘 보여주는 거. 그게 트레이닝의 핵심이에요. 트레이닝 뜻이 뭐라고요? 훈련하다가 아니라 시범을 보이더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훈련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좀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동물 훈련 한다라고 봤을 때, 간식을 갖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와서 손 주면 주고, 손 주면 주고, 손 이렇게 하죠. 이런 훈련은 동물한테 하는 거고요. 사람한테는 이렇게 훈련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코치님들은 우리 금기어가 있어요. 내 말 잘 들으면 베스트 플레이어 카드 줄게. 내 말 잘 들으면 뭐 줄게. 이거 동물 훈련이에요. 우리 관점에서는. 그죠? 적어도 솔레아스 크루라면 금기어라고 말씀드렸던 거 요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기본적으로 솔레아스 DNA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트레이닝, 시범을 보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피드백 타이밍에 있다. 혼자 수업하지 않아요. 그죠? 개인 레슨이 아니잖아요. 일반 정규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뭐 잘 되는 지점들은 12명 정원 꽉 차서 진행을 하고요. 뭐 지금 다 신규 오픈 지점들이잖아요. 여기는 처음에는 뭐 2명, 3명, 4명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점점 늘어날 거예요. 뭐 광명은 사실 조금 모집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오늘까지 한 80명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벌써 4일, 5일 만에 이렇게 된 건데, 그럼 다음 주 되면 100명 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인원이 많아질 텐데,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어떤 코디네이션이라든지 어떤 훈련 세션을 진행을 할 때, 여기 뭐 콘 넘어가는 거, 뭐 레더 갔다가 뭐 1대1 상황 만들어주거나 드리블 세션 만들어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 홍길동이 출발했어요. 근데 처음에 자세가 안 좋아요. 그죠? 얘가 뭐 제대로 집중을 안 했거든지 못 들었겠죠. 애들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딱 멈춰놔요, 만약에. 멈춰서, 야, 길동,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럼 일단 2, 3, 4, 5번은 어때요, 지금?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얘가 가는데, 이런 코치님이면 2번, 3번, 4번한테도 그러겠죠. 마지막 5번은 뭔 죄예요? 5번은 뭔 죄예요? 1, 2, 3, 4 끝나는 데까지 6분 걸린 건데 지금 이 세션이 10분짜리면 5번은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피드백도 못 받고. 그죠? 그래서 코치님들이 기본적으로 이 피드백 타임은 1세트 다 끝난 다음에 한 세트는 일단 온전하게 돌려놓고, 그죠? 왜? 애들이 5번 입장에서는요, 1번 가는 거, 2번 가는 거, 3번 가는 거, 4번 가는 거 다 봐요. 그죠? 알아서 학습이 돼요, 시각적으로. 그러면 코치님이 얘기하지 않아도 일단 기본적으로 첫 세트를 돌고 나면요, 애들이 하는 걸 보기 때문에 2세트 때는 더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걸 믿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피드백을 할 거면, 야, 길동아, 애들 다 있는 앞에서, 뭐야 이게, 뭐 다리 다쳤어? 막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하는 게 아니라, 다 갔다 왔어요. 2, 3, 4, 5 갈 때 1번, 이게 아니라 이거였잖아. 1대1로. 이해되셨어요? 피드백 타이밍은 1세트 온전히 끝내고 나서, 피드백 방법은 1대1로. 부정적 피드백은. 긍정적 피드백은 박수 쳐주는 거는 자유롭게 하세요. 굿 이런 거는 여러 사람 앞에서 해주셔도 돼요. 우리 똑같아요. 이 사회생활도 단체 생활도 똑같은 게,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김보빈 코치님한테 다 있는 앞에서 막 인격 무시해요. 싫죠? 그죠? 근데 칭찬은 막 여기 있는 앞에 다 해줘요. 싫은 척 해도 좋죠. 솔직히. 그죠? 근데 비판을 할 거 필요해요. 만약에 이건 내가 얘기해줘야 될 게 있어. 근데 조용히 불러서 아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 라고 해주면 내가 싫어요?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요. 그렇죠. 똑같아요, 애들도. 그게 지금 1번, 2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도자분들을 만났을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지도자는 이거 합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대부분 안 좋은 지도자라고 기억이 남는 분들은 꼭 나한테 모욕을 줬던 분들이거든요. 내 입장에서는 이제 저는 야구했었어요.
야구 했을 때 비슷한 경험이 있고 군대에서 어떤 뭐 지휘관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 앞에서 막 모욕 주고 어린이 그리고 여성 둘 다 뭐에 예민할까요? 안전에 예민해요. 코치님들이 기본적으로 제가 한두 가지 정도는 아주 기본이는 상식을 좀 알려드리고 갈게요. 내가 4시 수업이에요. 근데 애들이 좀 일찍 오는 날이 있어요. 3시 40분에 애들이 도착했네. 그죠? 코치님은 4시에 수업이 시작이니까 당연히 구장에 4시에 나갈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3시 40분부터 20분까지 20분 동안 애들이 보호자 없는 상황에서 놀아요. 애들끼리 막 논다고 칠게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코치님이 없는 구장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다친 다음에 네, 부모님한테 부모님 다쳤어요? 뭐 여기가 뭐 까졌다고 칠게요. 집에 도착했는데 엄마 이거 왜 그러니? 아까 축구장에서 친구랑 놀다 다쳤어. 근데 일단 지금 코치님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럼 엄마는 근데 누구한테 물어봐요? 코치님한테 담당 코치님한테 전화하겠죠. 왜가 이거 다쳤는데 혹시 그 상황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못 봤는데요? 잘못됐어요? 잘 됐어요? 그쵸. 자, 다시 맨 앞으로 갈게요. 애들끼리 구장에 놔두면 어떤 공간에 애들끼리만 있으면 안 된다가 디폴트예요. 언제나 보호자가 보이지는 시야 안에 있어야 된다. 그거는 소비자가 생각하는 디폴트예요. 우리 코치님들 젊잖아요. 젊기 때문에 나는 40이라서 이거 알아요. 나도 애가 있다 보니까. 근데 20대 코치님들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상식이라고 알려드리고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두 번째 상식. 다쳤어요. 아까 다쳤어요. 다친 걸 코치님이 이제 아는 상황이에요. 아는 상황이에요. 엄마한테 먼저 전화 오는 게 나을까요? 내가 먼저 전화해 주는 게 나을까요? 네. 다 아시는 거죠? 네, 다 아시는. 코치님 몰랐죠? 알고 있었어요? 아니, 어머, 이렇게 얘기하겠네. 확실해요? 요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기왕이면 안 다치는 게 좋지만 축구가 안 다칠 수 있는 운동입니까? 저는 부모들한테도 제가 이제 매장에서 매니저 원장을 할 때도 축구가 안 다칠 수는 없어요라고 얘기해요. 단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매뉴얼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레크레이션 중 이런 거 있죠? 마주보고 있는데 박수 치면 공 잡는 이런 레크레이션이 있다고 쳐볼게요. 코치 김 과장이랑 나랑 한번 보여줄게. 자, 우리가 공이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있어서 박수 쳐줄래요? 그럼 어때요? 지금 이렇게 부딪힐 수 있죠? 그죠? 그럼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해야 된다고 보면 왼쪽으로 한 발씩만 이동해 볼게요. 해봐요.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 책에다가 기본적으로 안전 매뉴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넣어놨거든요. 여러분들이 충돌의 상황을 미리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면서 세션을 짜면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들 좀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밖에서 볼 때 되게 프로페셔널해 보여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뭐라 했죠? 리틀 스피치 설명 시간은 최소화할수록 코치님 레벨 높은 게 다 보인다. 아시겠죠? 자, 트레이닝 부분에서 트레이닝의 뜻은 뭐라고요? 훈련하다예요? 시범을 보이다예요. 시범을 보이고 애들이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에 우리 기본적인 솔라스 DNA 4가지 뭐였죠? 피드백 타이밍은 언제? 1세트 이후에. 피드백 방법은 부정적인 건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건 자유롭게. 세 번째, 안전 매뉴얼 꼭 읽어보시고 내 거로 만드셔라. 충돌의 상황 최소화시켜라. 네 번째, 투머치가 좋아요? 리틀이 좋아요? 스피치는? 아주 정말 최소화시킬 수 있는 연습을 하셔라. 축구 선수가 언어 소통이 안 되는 상태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트레이닝은 설명이 많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그죠? 딱 이해됐죠?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코칭을 이루는 요소 중에 지금 여러분들이 구장 안에서 수업 시간에 하는 건 끝난 거예요. 티칭하고 트레이닝에 대한 솔레아스의 관점에 대한 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제 의아할 게 이거만 하면 됐지 뭘 더 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제 경력직 코치님들 입장에서는 에휴 저 하루 강아지들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것만 한다고 부모들이 좋아합니까? 절대 내 팬이 될 수 없겠죠. 그죠? 근데 내 팬이 되기 위해서 솔레아스가 제안하는 기본적인 본질적 개념은 이제부터 멘토링과 카운셀링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자, 그런데 멘토링의 뜻부터 한번 알고 가볼게요. 조언한다는 뜻이라 했죠. 근데 도대체 내가 뭘 조언을 해야 돼? 궁금하죠? 뭘 조언을 할 거예요? 뭐 꼰대 같잖아요, 내가. 막말로. 나한테도 여러분들한테 우리 김 과장이 우리 코치님 조언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놨으니까 와서 조언 좀 해주세요. 전 집에 갔어요. 저 되게 그런 거 싫어해요. 술자리에서도 장난치고 완전 괴짜 개그도 많이 하고 혼자 희생도 많이 하는 약간 그런 동네 형 같은 느낌이에요. 사적인 저의 모습은. 그런 사람한테 그게 내 DNA잖아요, 원래. 무슨 조언을 해요? 주제가 없는데. 오늘 여기서 내가 잘하고 있죠, 조언. 무슨 조언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정확하잖아요. 코치님들에 대해서 코칭의 본질이라는 파트를 교육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조언의 뭔가 강연의 주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그 강연의 주제를 펼쳐드릴게요. 일단 우리 가장 어려운 게 성인 여성입니까? 초등학교 아까 2, 3단계 잘하려고 하는 아이들입니까? 자, 그럼 그런 아이들이 옆에 있다고 생각해보고 한번 가정해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서로 처음 만난 길동이와 뭐 길동이와 희동이라고 할게요. 길동이와 희동이. 코치님 설명하고 있어요. 개인당 공 하나씩 줬어요. 근데 뒤에 애가 이렇게 뭐 돌다가 발로 얘 엉덩이를 어떻게 하다가 탁 건드렸더니 앞에 애가 발로 엉덩이를 발을 손으로 차요. 근데 얘는 자기는 실수로 건드린 거잖아요. 근데 얘가 몰랐죠. 자기는 모르는데 얘가 날 때렸죠. 때렸다고 해서 왜 때려? 하고 하다가 갑자기 주먹 다짐이 일어나요.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잦을까요? 적을까요? 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뭐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질. 기본적으로 MBTI 다 다를 거예요. 저는 ENTJ거든요. 뭐예요? FP, ISTP, ESTJ. 여기는 왜 화를 내요? 지금 다 여섯 명이 MBTI가 다 다르죠. 그죠? 성인인 우리도 성격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 성인은요, 어떤 과정을 겪었어요? 어디서? 사회 나오기 전에는 학교 다녔죠.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죠.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기서 혼도 나보고, 막, 구타도 당해봤어요? 오케이, 구타까지는 안 갈게요. 혼도 나보고, 진짜 막 눌려도 보고, 거기서 막 깨달은 것도 막 생기고, 점점 모난 부분을 깎으면서 왔죠. 그죠? 점점 더 모난 부분이 깎여요. 전 40대니까 화가 안 나요. 진짜 화가 안 나요. 화가 날 상황에도 예를 들어 음식점에 갔는데 진짜 뭐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화가 안 나요. 요즘 정신병원 한번 가보려고요. 고깃집에서 되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오늘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깎인 건가? 계속 깎이는 거예요. 사람이 다 그래요. 근데 어린 애들은요, 하나도 안 깎여 있죠. 그죠? 자, 사회가 안 된 상태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질이라는 단어는 요거 집중해야 돼요. 유전이에요. 애들 갓 태어났을 때 유전 쪽으로 갖고 있는 인자고요. 얘네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부모님한테 받은 거예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유전성이라고요. 그런 모양이 이 파란색이에요. 삐뚤삐뚤한 상태로 태어나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사회화를 통해서 후천적으로 다듬면서 결국에 동그래진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나자마자 주먹 다짐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애들이 주먹 다짐 할 수 있다고요. 삐뚤삐뚤 모난 애들끼리 만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단어가 뭐라고요?
기질 때문이다. 우리 코치님들이 기본적으로 이 기질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부모들한테 상담할 때에도 애들을 이해할 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기서 끝내면 고구마 할 거고요. MBTI도 EI, 뭐 SN, T, F, P, J 있죠? 그죠? 어떤 요소가 딱 있죠? 그렇게 생각하고 이걸 한번 보세요. 기질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상 의존 요소. 두 번째, 새로움 추구. 세 번째, 위험 회피. 네 번째, 지속성. 요 이론은요, 미국의 클로닝어 이제 아동 심리학 박사가 정의한 이론이고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아동 심리학에 넓게 펼쳐져 있는 기질학 이론이에요. 저는 이 책을 보고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아서 저도 코치 출신이에요. 그래서 애들 지도하면서 3, 4년 동안 이 기질에 맞는 애들 레포트를 쫙 써왔어요. 쓰다 보니까 내 책이 나왔어요. 똑똑한 아이보다 단단한 아이로 키우라라는 책을 그 과정을 통해서 어린이에 대한 걸 파다 보니까 뭔가 이게 운동과 연관성들이 분명히 있고 축구를 통해서 얘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주제, 솔루션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고요. 자, 이 기질을 구성하는 요소 하나하나씩 몇몇 좀 살펴볼게요. 골 넣었어요. 골 넣고 묵묵하게 좋아하는 애들이 있는 반면 코치님 나 골 넣었다요? 옆에 나오는 골 넣었다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골 넣었다요? 옆집 할머니한테도 골 넣었다요? 나 오늘 축구 갔다 왔는데 골 넣었다요? 다음날 아침에 슈퍼하는데 나 어제 축구하는데 골 넣었다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 더 많을까요? 묵묵한 애들이 많을까요? 방금 이런 애들이 더 많을까요? 그 애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이게 보상 의존 요소예요. 인정 욕구라고 하죠, 우리 성인은. 인정욕이 많다. 자, 기본적으로 애들은 처음부터 자존감이 높나요? 자존감은 누가 키워주는 거예요? 어른들이 키워주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죠? 자존감이 낮게 태어난 건 디폴트예요. 그죠? 높여지지 않은 아이들이 당연히 맞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인정욕이 높겠죠. 근데 어른이 되어서도 인정욕이 많은 사람들은 전 좀 불쌍해요. 주변 어른들이 자존감을 높게 키워주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혹은 아까 말했던 그런 단체 생활 속에서 주눅들거나, 그죠? 나는 굉장히 슬픈,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자존감은 앞으로의 후천적인 환경을 통해서도 극복할 수 있고 자라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존감이랑 연결된 기질 요소가 뭐라고요? 보상 의존 요소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애들은 거의 다 낮다. 그죠? 이거 높은 애들을 일부러 깎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자존감이 자만심이 되어가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이 아이의 자존감도 중요해 정도는 알려줄 수 있어야죠. 네 자존감을 깎아야 할 거야 이게 아니라 너만큼 이 아이도 소중한 아이야 정도는 알려줄 수 있어야 되겠죠. 코치님 워딩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게 우리가 보상 의존 요소라고 부르는 부분이고요. 칭찬에 굉장히 이제 칭찬과 연결이 많이 돼요. 두 번째, 새로움 추구 요소. 코치님 나 얘랑만 짝할래요. 지난번 했던 것만 해요. 호떡 게임만 계속 해요. 있죠? 그죠? 있어요? 그리고 봤던 영화만 계속 파는 애들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둘째가 그 기질을 닮은 것 같아. 아바타를 지금 600번째 보고 있어요. 영화 아바타를. 갈 때마다 틀어놓고 이제 저기 캐데언? 데몬 헌터스. 그걸로 바뀌었어요. 지금 소다팝 진짜 들으면 미치겠어요. 그거 들으면. 새로움 추구 요소가 강한 애들은 이러지 않아요. 그죠? 근데 새로움 추구가 낮은 애들은 이래요. 새로움 추구 요소가 낮다? 독립심이 높을까요? 제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새로움 추구 요소가 낮은 아이들은 독립심이 낮고 부모한테 의존성이 되게 높아요. 네. 그리고 되게 수동적이에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지금은 아예 안 그래요.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기질을 갖고 태어났지만 사람 변하는 거고. 세 번째, 위험 회피. 자, 오케이. 요거는 축구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혼자서 개인 이제 줄 세워놓고 개인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거는 되게 잘해요. 볼 감각이 되게 좋은 애가 있어요. 그죠? 막 인사이드, 진짜 막 브라질 아트야. 그 정도 밸런스 갖고 있는데 경기 1대1 매치를 딱 시켰어요. 그죠? 근데 공이
이제 와서 이거 수비가 뺏으러 오자 그냥 뻥 차버려요 그냥. 이런 애들 있어요 없어요? 되게 많을걸요? 경기 올 때마다 수비가 공을 뺏으려면 탈압박을 하는 것보다는 뻥 차버리는 애들. 물론 기술을 몰라서 하고 싶은데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충돌의 상황이 두려워서 뻥 차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도전 같은 거 잘 안 하려고 하는 애들도 있고, 반면 운동신경은 없어요. 근데 그냥 밀고 들어 막 이렇게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니다가 여기 받고 웃어요. 그죠? 친구랑 받고 코피가 나도 막 웃어요. 걔네 위험의 비율이 낮은 애들이죠. 적절히 섞여 있어요. 그죠? 코치님들이 이 아이를 보고 얘는 이게 낮은 아이다, 높은 아이다. 위험의 요소가 낮은 아이들끼리 예를 들어서 충돌하는 미션을 해줬어요. 그럴 때 코치님들이 딴 데 보고 있으면 코피가 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생각하면서 조합도 짜야 되고, 코치님들이 기질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알겠죠? 마지막 지속성. 선수 출신 코치님들은요 대부분 지속성은 높아요. 그 오랜 기간을 버텨왔다는 걸 나는 스스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애들 볼게요. 지속성이 높다가 디폴트일까요? 낮다가 디폴트일까요? 낮다가 디폴트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힘들면 그만둔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애들을 쉽고 재밌게 가르쳐서 잘하게끔까지 만드는 게 코치님들의 미션이라고 했죠. 100%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지속성이 낮기 때문에. 하다가 그만두고 힘들면 그만두는 게 당연한 거라고 애들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런 애들을 코치님들이 정말 잘 라포가 형성이 되고 부모랑 잘 공동 육아를 통해서 애들을 잘 멘토링을 해서 지속성을 높게 만들어준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기질의 4가지 구성 요소는 높고 낮고 높고 낮고 높고 낮고를 조합하면 어떤 홍길동은 보상의존 높고 새로움 추구 낮고 위험회피 높고 지속성 높아.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코치님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기질 분석. 자, 기질 분석을 한다는 거는 ENTJ, 뭐 IN 이렇게처럼 딱딱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요게 낮고, 요게 높고, 요게 낮고, 낮고, 높고, 낮고, 높고, 높고 이런 식으로 프로파일링을 해놓은 다음에 얘 요런 부분을 부모하고 얘기를 던지면서 이런 걸 제가 해주고 싶습니다. 그럼 부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미친 프로페셔널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는 방금 엄청난 팁을 드린 겁니다.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베스트 크루가 갈릴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멘토링하다 지금 기질 얘기를 한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멘토링이란 조언을 하는 행위. 저는 이꼴 기질적 단점을 보완해주는 행위라고 다시 해석해드려요. 기질적 단점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죠? 그거를 보완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거 뭐랑 같은 개념 아닌가요? 인성교육. 그죠? 인성교육이 기질적 단점 보완해주는 행위예요. 근데 인성교육이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알고 있냐면요. 뭐 착하게 만드는 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저 아까 뭐라 했어요? 말 잘 들으면 뭐 줄게? 동물 훈련이라고요, 그거. 그죠? 우리 감독님들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시키는 대로 좀, 말한 대로 좀 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경기장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할 수 있어요? 수동적으로 변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경기장에서 코치님 소리 안 들리면 뭘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는 동물 훈련이라니까. 코칭의 트렌드는 바뀌었어요. 전 글로벌이 50년 전부터 바뀌어서 지금 유럽 축구가 한국 축구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능동적, 창의적 선수가 왜 안 나오냐? 이딴 식으로 가르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만들어 놓고 무슨 창의적인 플레이를 원하냐고. 해외에 있는 선수들, 해외에서 어릴 때 유소년 했던 선수들하고 국내 선수들하고 차이가 어떤 사람들은 자신감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정확하게 이거라고 얘기해요. 수동적이지 않다. 해외에서 배운 사람들은 코칭 방식을 다른 걸 경험했기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실수해도 깡이 있다. 왜?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바뀐 글로벌 트렌드를 전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성교육은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착한 아이가 아니라 올바른 아이로 키우는 과정이다. 자, 착한 아이가 아니라 뭐로 키우는 과정이다? 네, 아시겠어요? 말 잘 듣는 아이가 아니라 뭐로 키우는 과정이다? 올바른 아이로 키우는 과정이다. 자, 근데 올바르다는 건 그럼 도대체 뭔 뜻이야? 왜 이렇게 뜻이 막 하나 까면 또 계속 나오죠 지금? 올바르다는 건 뭐냐?
자, 솔레아스가 정의하는 올바르다라는 정의는요, 우리가 축구 교육 속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들이고요. 5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독립심, 사회성, 리더십, 예절과 매너, 회복 탄력성. 요 5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게 축구 교육 속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길러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 하나씩 볼게요. 아까 새로운 축구 요소가 기질적으로 낮은 아이들. 어떻다고 했죠? 했던 것만 계속 할래요. 얘랑만 할래요. 그죠? 새로운 걸 완전 거부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리가 대 로칼이라는 컨텐츠를 한번 한다고 해볼게요. 리가 대 로칼 들어보셨어요? 뭐예요? 지점 내 리그전인데 월요일 우리가 7살짜리 아이 기준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월요일, 수요일에 5시에 수업을 듣는 7살짜리 아이, 화요일, 목요일 4시에 듣는 7살짜리 아이가 리가 대 로칼 안 하면 만날 수 있나요? 못 만나죠. 금요일 3시 아이도 못 만나죠.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7세 아이들끼리 지점 내 리그전을 합니다 하면 만날 수 있죠. 새로운 축구 요소가 낮은 아이한테 그 환경은 익숙합니까? 새롭습니까? 낯섭니까? 낯설죠. 근데 그 낯선데 엄마가 와서 응원을 해준다. 그죠? 그리고 코치님 그대로 있고 우리 구장 그대로다. 낯설지만 해볼만 하죠. 그죠? 거기 와서 애들이 같은 환경, 조금 달라진 팀에서 응원을 받는데 즐겁네. 그러면 새로운 축구 요소가 조금씩 높아지게 돼요. 그리고 다음에 매치 위크로 갑니다. 매치 위크는 여기서 해요? 아니에요. 우리 송파 잠실점은 송파 문정점이랑 할 수도 있고요. 이제 다다음부터 노원 중계점이랑도 할 수도 있고요. 분당 판교점하고도 한번 했었어요. 어디서 했어요? 밖에서 했죠? 그죠? 밖에서 나가서 환경이 달라진 곳에서 하는데 엄마 응원 그대로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다른 팀이었던 우리 아는 다른 팀이었던 엄마들이 나와서 우리 팀이라고 나까지 응원해주네? 팬이 많아졌네? 즐겁네? 새로운 축구 요소가 한 단계 더 올라간 거예요. 낮았던 게. 그 다음 리가 데 솔레아스라고 하는 끝판왕이 하나 있죠. 전 지점이 모입니다. 전 지점이 모여서 그 아까 우리 회원 4천 몇 명이라고 했죠. 그죠? 거기서 한 절반 나온다. 저도 2천 얼마죠? 3.7명 정도씩 데리고 나오거든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엄마, 아빠, 동생, 엄마, 아빠, 이모까지 오는 사람들 있어요. 약 10,000명이 모이겠죠. 그 사람들 앞에서 경기를 하는 게 즐겁다. 낯선 환경, 이제 두렵지 않다. 낯선 환경에 쉽게 적응하는 마음 습관이 생긴 거예요. 그럼 뭐가 늘어난 거예요? 독립심이 생긴 거예요. 축구를 통해서 준 거죠, 우리. 그죠? 근데 독립심 어떻게 길러줬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설명하려면 뭐부터 출발한 거예요, 지금? 기질부터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기질부터 알려드린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두 번째, 사회성. 사회성을 보통 정의하기가 좀 애매해요. 근데 저는 애들 입장에서는 요거예요. 단체 생활에서 미움받지 않는 마음 습관이다. 축구가 혼자 액션하는 세션이 더 많을까요? 2인 이상이 하는 게 더 많을까요? 2인 이상이 하는 게 많은데 얘 혼자 자꾸 이상한 짓 해가지고 애들이 코치님 길동이랑 팀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말을 듣는다. 미움받는 거잖아요. 그걸 안 받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해줘야 될까요? 패스에 정확도가 있으면 재밌다라는 걸 알려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미니게임 할 때 한 골대에서 한 골대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경기 뛰기는 게 아니라 식스 패스 6번 패스 일어난 다음 거 인정. 이런 옵션 자극을 추가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팀이 이기려면 미움받지 않으려면 정확한 패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옵션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인해 뭐가 생긴다고요? 사회성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리더십. 우리 기본적으로 골 넣고 나서 내가 골 넣었다고 나 혼자 세레머니예요? 같이. 그렇죠? 그런 것들 하죠. 자, 그리고 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요 책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이거 꼭 우리 멘토링의 마지막 종착지인 올바르다는 요 5가지랑 연관된다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베스트 플레이어 카드하고 다 갖고 있죠. 언제 주는 거예요, 이거? 책에 나오죠? 베스트 플레이어 지급 철학. 책에 나옵니다.
이제 축구도 극입니다. 책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그냥 소설책 읽듯이 보시면 안 돼요. 우리 고등학교 때 교과서, 기말고사 준비할 때 책 제대로 보죠. 보고 메모도 막 깜지도 쓰는 경우도 있죠. 그 안에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오버해서 얘기하면요. 저하고 지오바니의 14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책 한 권에. 그죠? 그러면 공부할 게 많이 있겠죠. 그거 보시고 베스트 플레이어 어떻게 지급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 철학 좀 갖추고 계시고요. 우리 코치님들, 디렉터들이 어떤 아이들 따라 베스트 플레이어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캐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멘토링이었어요. 멘토링. 우리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코칭을 구성하는 4가지 중에 지금 3가지 한 거거든요. 첫 번째 뭐였죠? 가르치는 거? 티칭. 티칭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돼요? 티칭 스킬과 교육 DNA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티칭 스킬은 뜻이 뭐예요?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하는 기술이었죠. 그죠? 그 티칭 스킬의 3요소. 첫 번째, 집중을 하기 위해서 집중의 박수를 코칭 큐. 여러분들만의 코칭 큐 개발 권장했고, 두 번째, 4가지. 그쵸. 코칭 포인트. 코칭 포인트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되셨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 유아들이나 이 난이도 높은 애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써야 돼요? 스토리텔링이라는 기술을 써야 되고, 그 스토리텔링의 핵심은 뭐였어요? 관점을 바꿔서 설명하는 거다. 오케이? 3학년 애들한테 스토리텔링 하면 돼요, 안 돼요? 유아한테만 쓰세요, 스토리텔링은. 이건 다음 주에 얘기해드리겠지만 유아도 한 5, 6세, 7세까지 정도는 괜찮은데 1, 2학년부터는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세션이 뭔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설명해드리면서 풀어드릴 거고. 자, 오케이. 티칭에 대해서 여기까지 좀 했었고, 그 다음 훈련하다 트레이닝. 우리는 훈련하다라고 개념 잡으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잡으라 했어요? 시범을 보인다고 잡으라고 했죠. 그럼 이 시범을 보이는 트레이닝에 4가지 우솔라스 DNA가 있었어요. 첫 번째, 피드백. 타이밍은 언제? 1세트는 전부 다 온전하게 끝내고, 두 번째, 부정 피드백은 1대1로, 긍정 피드백은 다 같이 내서 자유롭게. 그리고 세 번째 뭐였죠? 예민하게 안전 매뉴얼, 꼭 여러분 충돌의 상황 최소화시키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알려드린 2가지 상식. 애들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두 번째, 혹시라도 다쳤다, 먼저 전화해라. 그리고 4번째 뭐였죠? 가장 중요한 거 트레이닝에서, 그렇죠, 리틀 스피치, 설명 최소화. 좋았어요. 그리고 3번째, 멘토링. 멘토링은 조언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 조언을 하기 위해 뭘 먼저 알아야 돼요? 아이들의 마음의 선천적 모양, 기질. 그죠? 기질 유전적인 거라고 그랬죠? 그걸 깎여서 지금 여러분들 성격이 있는 거고, 그 기질을 파악하기 위한 4가지. 뭐예요? 첫 번째, 보상 의존. 두 번째, 새로움 추구. 세 번째, 위험 회피. 4번째, 지속성. 요게 높냐 낮냐에 따라 MBTI처럼 조합이 된다. 그래서 코치님들이 프로파일링 해보는 재미가 있을 거다 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우리의 멘토링의 다시 개념은 뭐였어요? 이 기질적 단점을 보완해주는 행위라고 했고, 그러면 즉 이건 인성교육과 똑같은 개념인데, 인성교육이 말 잘 듣는 아이로 키워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거는 동물훈련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 코치님들 금기어 뭐라고요? 코치님 말 잘 들으면 뭐 줄게? 금기어라고요. 그죠? 그러면서 인성교육은 뜻 뭐라 그랬어요? 착한 아이, 말 잘 듣는 아이가 아니라 올바른 아이로 키우는 과정이고, 그 올바르다는 5가지 덕목을 길러주는 거라 그랬고, 그거는 제가 키워드만 얘기할게요. 독립심, 리더십, 사회성, 예절과 매너, 회복 탄력성 5가지를 길러주는 것을 뜻한다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다 정리됐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카운셀링. 상담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누구랑? 애랑 상담해요. 여러분 아동심리상담사 자격증도 없는데? 아동미술, 어제는 우리 집에 곰이 있어. 곰을 한번 그려볼까? 이러면서 그림 치료할 거예요? 못 하잖아요. 그것까지는 안 시켜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애들 기질 프로파일링까지는 했어요. 누구랑 얘기할 수 있어요? 학부모랑 상담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성 회원은 직접 상담을 하겠죠. 자, 제가 여기서 인사이트 하나 드릴게요.
여성 회원들한테 축구 교실은 학원인가요? 라고 물으면 아니에요. 동호회 플러스 알파예요. 맞죠, 혜수 코치님? 여성들한테 축구 교실은요, 학원이 아니에요. 동호회 플러스 알파기 때문에 교육만 받고 끝난다? 한 달 있다 그만둬요. 뭘 해야 돼요? 경기를 하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경기를 하는 게 메인이 돼야 되고요. 경기 지도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서 하는 거는 그 부예요. 보충 수업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코치님들은 이 여성 회원의 니즈를 분명히 알고 여성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경기 나갈 때 누구랑 나오고 싶어요? 원장님이랑 나오고 싶어 할까요? 자기들끼리 나오고 싶어 할까요? 무조건 코치님이랑 나오고 싶어요. 코치님이 우리 여성 회원들하고 경기 잡았어요. 원장님한테 경기장 잡아주시고 저 주말에 뭐 일은 좀 더 늦게 나갈 것 같으니까 좀 밥 사 먹을 수 있게 한 3만 원만 더 주세요. 안 주는 원장님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원장님들도 교육을 받거든요. 이럴 때 주라고. 혹여라도 어느 지점에 갔는데 원장님이 안 준다. 저한테 꼬지르세요. 아시겠죠? 네. 아니 코치님들이 그렇게 해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결국에? 이 매장에 좋은 거예요. 여성 회원들이 소문나니까 더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성 회원들은 그렇게 케어해야 된다. 그리고 어린이 학부모는 아까 기질 이런 걸 가지고 공동 육아 파트너로 활용해야 한다. 이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이 카운셀링에 대해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그러면 이들의 공통점을 한번 물어볼게요. 학부모들 그리고 여성 회원들 우리 에버리지 연령을 계산해 봤더니 조금 높아졌어요. 그들도 나이를 좀 먹어서인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여성 회원들이 좀 더 많아졌어요. 30, 40대들이. 그래서 에버리지 나이대가 이렇게 나오는데 28.8세부터 38.2세까지를 반올림하면 3040 여성이다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우리의 주 고객입니다. 카운셀링을 누구랑 한다고요? 3040 여성들이랑 한다고요. 3040 여성은 어떤 사람들이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해줬나요? 말하지 마봐요. 얘기해줬죠, 여기도? 3040 여성은 어떤 시대에 태어났어요? 어떤 시대에 살아왔죠? 무슨 세대예요? 거기 뭐 하면서 자라? X세대. 그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그렇죠. 네. 메신저 세대. 메신저를 통해서 살아온 사람들이고 카카오톡도 제일 먼저 접한 사람들이에요. 카카오톡 나왔을 때 몇 살이었어요, 코치? 2009년이에요. 몇 살이었어요? 9살. 핸드폰 없었죠? 있었어요? 그죠. 여기 몇 살이었어요? 2009년. 핸드폰 있었어요? 카카오톡 했었어요, 그때? 그렇죠. 여기 몇 살이었어요? 5살 때 카카오톡 했어요? 여기는? 카카오톡 했어요, 그때? 그때 이 사람들은요, 카카오톡에 미쳐 있었어요. 내가 그 세대예요. 메신저 세대라고요. 네이트온, 카카오톡, 버디버디 채팅까지 넘어가요. 세이클럽, 버디버디, 뭐 네이트온, 싸이월드 이런 세대의 사람들은요.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정답 이제 말해도 돼요. 뭐예요? 소통이에요. 우리의 타겟 고객은요. 뭘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문화적 그 소비 세대다? 소통을 중요시 생각하는 세대다. 막연히 코치님 소통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막연히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네요. 그거를 막연하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거꾸로 왜 자꾸 키워드가 해시태그 소통일까를 연구를 해봤더니 이들이 그 세대더라 이거예요. 우리 소비자가. 그죠? 이거 굉장히 심층적 분석이에요. 여러분들 숫자로 딱 얘기해 주니까 딱 이해됐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소통이 중요하다. 근데 무턱대고 안녕하세요. 저 길동이 담당 코치인데 소통하려고 전화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짜증나잖아요. 이런 사람이 이런 소통이 어딨어. 그죠? 소통의 주제와 패턴이 자연스러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기를 하려면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우리 고객은 뭘 가장 궁금해할까부터 배워야 된다고요. 수업하기 전에는 애들이든 여성 회원들이든 뭘 배울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요.
수업이 끝나면 잘한 걸까? 나 오늘 어땠을까? 라는 걸 궁금해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축구가 아니라 다른 거 레슨 받으려면 아마 똑같이 느낄 거예요. 그죠? PT를 받을 때도 그렇죠. 뭐 다른 거 레슨 받아본 적 있어요? 골프? 테니스? 뭐 이런 거 받아봤어요? 느끼죠? 아주 원초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시작하자는 거죠. 그리고 여성의 생리적 특성 중에 여성은 궁금한 점이 많고 질문이 많아요. 남자보다 많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남자들은 제가 말이 좀 없다. 그럼 내가 막 파악하려고 그래요. 맞죠? 저 사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 좀 이건가? 한번 시도를 해보는 스타일이면 여자들은 왜 말을 안 해줘? 궁금하게 하네. 내가 못 찾겠어. 내가 말해야겠다. 이러는 게 생리적 특성이에요. 맞죠? 우리도 남자들은 내가 한번 맞춰보고 여러 가지 트라이를 해봐요. 여자들은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질문을 하게끔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셀링이란 방금 말했던 프리뷰와 피드백을 통해서 진행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프리뷰는 어떤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라고 미리 보기 펼쳐주는 거예요. 단체적인 소통으로 해도 상관없겠죠. 근데 피드백은 어때요? 네. 전부 다 있는 앞에서 긍정 피드백은 모르겠는데 어머님, 얘기할게요. 형원이가 기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제가 목표로 갖고 있는데 좀 새로움을 좀 낯선 걸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서 다음 주부터는 짝꿍을 계속 바꾸면서 2인 1조 게임을 많이 시킬 건데 혹시라도 그런 거를 싫어한다고 하면 부모님께서 얘기를 좀 해주셔라. 그런 걸 연습을 해야 독립심이 더 생기는 거고 축구할 때 정말 나중에 낯선 팀들 만났을 때도 두렵지 않은 거다라는 얘기를 집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드백 지금 이거를 단톡방에다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기본적으로 프리뷰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수업 미리 보기 이거는 단체한테 보여주세요. 영상을 하든 여러분들이 세션 노트 줬죠? 세션 노트에다가 적어서 이미지로 올리고 부연 설명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포맷이긴 한데 그렇게 줘도 되고 근데 피드백이야말로 1대1로 하시는 거고 그 1대1은 우리가 어떤 포맷을 만들어 놨을 때 보여드릴게요. 이거 중요해요. 피드백 할 때 피드백 중에 뭐 수업 영상, 사진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근데 6월 3일 수업 영상, 6월 4일 수업 영상, 6월 5일 수업 영상 이거가 지금 소통을 좋아하는 세대 입장에서 진심 어린 이들이 원하는 소통일까요? 이들이 원하는 소통이 아니에요. 이거는 공지사항 같은 거예요. 안 봐요. 어쩌다 한번 봐요. 기본적으로 그런 기계적 피드백은 정말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 코치님이 나에 대해서 매일 하는 건 힘들잖아요. 그죠? 뭐 1, 2주에 한 번씩 어떤 피드백이 개별적으로 날라온다? 여기서 뻑가는 거예요. 우리 코치님들이 꼭 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요거 보시죠. 프리뷰는 단체로, 피드백은 개별로. 자, 요거 한번 보실게요. 마이클럽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게 될 우리 프로그램이에요. 여기 가면 평가 관리 보시면 여기 회원 평가가 있거든요. 애들 뭐 성인 여성도 쓰셔도 되고 요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목을 다 세팅을 해 놓습니다. 세팅해 놓고 처음에는 50으로 시작을 하세요. 50으로 시작을 첫 달 50으로 시작을 해서 요게 늘어나는 만큼 2단위로 좀 여러분들이 성장을 시키세요. 뭐 2주에 한 번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럼 성장한 항목들을 밑에다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써줄 수 있겠죠. 뭐 어떤 것들을 좀 잘하고 있고 어떤 것들 좀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런 독립심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같이 쓸 수 있겠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쓰면 어떻게 학부모한테 나오냐? 이렇게 스탯처럼 평가 상세 보기 눌러주세요.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사실 2주 단위로 해주는 거 저는 제일 권장해요. 2주 단위로 해주면 보통 코치님들이 케어하는 인원을 80명에서 90명 이상을 두지 말라고 나는 교육을 하거든요. 맥스가 90명이다. 그러면 2주 단위라고 해볼게요. 14일이죠. 평일로 치면 한 10일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10일 동안 8명, 80명이면 하루에 8명씩만 이거 작성하면 돼요. 그죠?
하루에 8명 하는데 이거 하나 하는데 솔직히 코치님들 입장에서 5분이면 돼요. 그죠? 5분에 10분 정도? 그러면은 10분 곱하기 8 해볼게요. 80분이죠? 집중 잘 안 됐다고 치고 길어봤자 2시간이에요. 그죠? 하루에 2시간 여기에 투자하는 거 원장님이 못하게 한다? 꼬지르세요. 아시겠죠? 절대 그럴 원장님들 없어요. 지금 여기 원장님들 중에서는. 이거 모바일 앱에 탁 도착을 해요. 학부모한테. 강사님이 작성하신 평가 관리가 도착했습니다. 딱 들어가면 학부모가 봤어요. 전화 옵니다, 매장으로. 감사합니다. 1대1 안입장으로 정말 잘 봤습니다. 이렇게 오면서 충성 고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피드백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고 기본 툴이 있기 때문에 툴 잘 활용할 수 있으셔야 되고 이 툴 활용법은 이따 마이크로 교육하죠. 그때 다시 한번 다뤄주세요. 오늘 교육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 봐요.